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견해가지고 막 여기가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벌써 얘기를 하면서 공포조장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 자, 제가 이번에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현재 제가 안 현재인데요.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느냐? 잠깐 동안에 아주 대단한 뉴스들이 이 부동산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칠 뉴스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이슈 중에서 자기가 현재 분석을 잘 해야지만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에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중요한 이슈 3가지를 제가 분석을 꼭 잘 해드리려고 그렇게 오늘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자신의 자산과 그 다음 앞으로의 부자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께서 다 같이 모이셔서 토론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론 주제들이 잔뜩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 가장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뭐냐? 바로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분들께서 다들 부동산을 그리고 집값 안정화를 외치면서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서 어떻게 짚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이 후보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그 규제 같은 것을 많이 풀어서 공급하는데 문제 없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후보님께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 풀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많은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짓게 하겠다.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상반될 듯 하면서도 하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후보 같은 경우는 250만 호를 공급하고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윤 후보께서는 또 연간 1000만 호의 공급을 해서 5천만 호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후보들의 목적은 바로 집값 안정화가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면은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재개발, 재건축 막 찾아다녀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서 거기에서 부자 되려고 딱 해야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만약 이런 거 해서 무언가 성공했는데 거기에서 집값이 오르는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규제 붕괴의 백지화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목표가 집값 안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께서 어떤 내용을 하든 결국에는 집값 안정화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현혹돼서 부동산에서 혼돈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은 이거야말로 부동산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집값 그다음 부동산 상승이 올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거죠. 자, 올해 토지 보상만 32조가 풀립니다. 자, 항상 풀리던 지금 이번 정부에서 많은 우리나라 개발을 하면서 풀리던 토지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에만 84%가 풀립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풀리는 지역으로. 제가 올해 2022년에 어떤 분들은 떨어진다, 어떤 분들은 올라간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K자 곡선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항상 거품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야지 많이 올라간 부분이 거품이라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 건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거품을 끄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동안 굉장히 낮았던 금리가 다시 오르는 시점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려간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금의 유동성입니다. 돈. 자금의 유동성이 풀리는 곳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고양시에 6조, 남양주에 6조, 뭐 용인에 4조, 부천에 2조, 안산에 1조. 야, 이거 돈이 이 지역 풀리는 데를 봤더니 3기 신도시 주변으로 많이 풀린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갖고 왔을까요? 자, 지금 뉴스를 보면 굉장히 혼탁한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혼탁한 뉴스가 뭐냐면은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항상 높이 올라간 데에서 많이 나오는데 3기 신도시 주변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떨어지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3기 신도시를 콕 집어서 뭐 떨어진다라고 지금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띄워놓은 겁니다. 왜? 이게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 지역들이 보상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죠? 부동산으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이 항상 우리나라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 있었음에도 오르는 지역이 있었죠. 그게 어떤 거냐? 자, 보면은 지금 제가 3기 신도시 이번에 특별히 아까 보상 풀린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이 떨어질 때에도 부동산 개발 일어나고 실제 대규모 보상이 풀렸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자, 2011년, 2016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실제 부동산 개발, 부동산 보상 풀렸던 지역들이 바로 세종시하고 그다음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됐죠? 전국의 부동산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올라갔습니다. 자, 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상 풀리는 지역, 지금 3기 신도시 부동산 지금 막 떨어진다.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데부터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데 이거를 굉장히 공포조장하면서 이게 크게 떨어질 거다, 막 부동산 하락의 신호탄이 될 거다, 막 그런 얘기의 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자신이 살 집을 고르신 분들이 그런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봐 오늘 이 얘기를 갖고 나온 겁니다. 자, 물론 중요한 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자, 제가 부동산 투자는 1류, 2류, 3류, 4류, 5류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1류는 뭐냐? 자, 10년 전 세종시, 그다음 10년 전 동탄 신도시, 지금 7년, 8년 전에 평택같이 일자리가 막 시작하고 그다음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잔뜩 생기고 막 시작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왜 이 지역들을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리느냐? 시작하는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품이라는 거는 올라간 부분이 있어야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질 거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부동산이 뭐 하락 국면에 왔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시작가보다도 청약 분양가 시작하는 데보다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훨씬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 3기 신도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있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에 아까 1류는 일자리가 잔뜩 생기면서 거기가 시작되는 지점.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10년 전 동탄 그리고 7년 전 8년 전 평택 같은 데라면은 자, 그럼 2류는 어디냐? 지금 현재 동탄, 평택, 세종시라는 거죠. 일자리가 지금 현재도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왜 3류라고 집었을까요? 시작을 하는 지점이니까. 시작하는 곳은 그래도 거품 빠질 일이 없고 앞으로 올라갈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도 지금 막 부동산 내려간다고 막 사람들 걱정하고 있을 때 그거를 보합해주고 혹은
아까 얘기했지만 K자 곡선이 그려진다고 했을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거를 찾으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보상이라는 게 바로 풀리지는 않아요. 이제 보상 문제가 막 그동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또 연장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보상이 풀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막상 보상이 나오고 나면은 그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첫 번째 그 지역에 현수막이 딱 붙어요. 어떤 현수막? 외제차 파는 현수막부터 붙습니다. 자, 어디에서 막 보상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지역 한번 가보세요. 먼저 어떤 현수막이 보이는지. 막 돈이 어떻게 생기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생돈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시간 들여서 혹은 내가 하다못해 커피를 만들 때도 커피 재료 사다가 그거를 끓이고 뭐 하는 그런 거 없이 돈 드는 거 하나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도 6조 여기도 6조 거의 2조 4조 막 이런 돈들이 이 지역에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약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가지 현상은 자 여기에서 보상받으신 분들 중에 졸부도 탄생합니다. 그냥 부자도 많이 나오시고요. 졸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인서울, 서울 강남에 진출을 하세요. 자, 가끔씩 지방에서 그다음 어디에서 갑자기 그 힘들다는 강남 입성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렇게 대규모 보상 나올 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옥석을 가린다고. 지금 이 시점에 내려가는 거 있고 올라가는 거 있을 때 좋은 데들만 먼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그나마 옥석 가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보상 받으신 분들이 보통은 분양권을 받으면서 나오십니다. 자, 여기 분양권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지역에서, 이 주변에서 전세를 찾아서 살게 되십니다. 왜? 여기 주변을 사기에는 나중에 이 안쪽에 3기 신도시들이 완성이 됐을 때 신도시들이 더 좋아질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입주를 하고 나면은 이 주변이 안 좋아지고 여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보상 풀리기 전이나 그 다음에 입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밖에서 전세 살던 분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깥쪽에서 막 거품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걱정하고 혹은 그런 것 생각해서 먼저 이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제가 아까 뉴스 기사 막 굉장히 비판했던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포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언제냐? 여기 입주 시기입니다. 아직 여기 보상 안 나갔어요. 이제 보상하고 여기 공사해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건설 경기가 일어나고 이 지역에 막 전세가 모자라고 이쪽 바깥으로 나가서 살고, 집이 모자라니까 이 지역 부동산이 상승하는데 벌써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견해가지고 막 여기가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벌써 얘기를 하면서 공포조장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 눈물을 쏟게 할 수 있는 그런 공포조장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할애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잡은 겁니다. 많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올 2022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많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많이 오르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르는 부분 내리는 부분 그거 잘 살펴보신다면은 특별히 크게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올해가 지나서 내년까지 가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많이 떴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은 올해 공급이 굉장히 적다. 특히 상반기 공급이 굉장히 적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는 뭐냐? 이 같은 뉴스 아닌데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는 제법 공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급이 언제쯤이냐? 10월에서 약 11월 이때쯤부터 시작되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급이 굉장히 적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물론 전세가라는 거는 전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적을수록 전세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
보통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있는 데에서 보통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되는 곳에서 전세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쏟아집니다. 근데 입주가 적다라는 건 뭐죠? 전세 새로 나오는 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시기에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뉴스를 보면은 어떤 거는 전세가가 막 상승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동시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 지금 부동산 한파 시장이다. 그다음 부동산 매물이 막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거를 제대로 분석을 했어야죠. 실질적으로 지난 8월 달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부동산 전세 시장의 매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자, 뉴스를 검색해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지금 보면은 전세 대출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자, 전세 대출,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거 다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작년 8월 기준만 해도 2020년 8월 기준만 해도 1.55% 최저 금리가 전세 대출 금리가 1.55% 많아봐야 3.8% 이 정도 되는 게, 자, 지금 최근 뉴스 보면은 5대 은행이 지금 최저가 3.4, 높은 거는 4.8.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거의 2배 이상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지금 뉴스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월세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월세 사는 뉴스가 더 낫다라는 이유가 뭐죠? 전세로 들어갔는데, 금리가 싸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세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은 이자를 내야 할 게 올라가요. 이자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한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나는 전세 대출 이자를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분석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칼럼니스트들이 전세가 올라갈 거다, 전세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급 측면만 본 거죠. 실질적으로 수요 측면도 봐야죠. 수요자들, 실제 전세 들어갈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요? 금리가 낮으면 전세 들어갈 만하지 이 생각을 하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한 달에 낼 돈이 월세보다 비싼데 이 전세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를 같이 봤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공급 자체. 공급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 부분에선 내려간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는 바로 얼마 전 뉴스인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아까 이 자료는 이미 아까 대통령 후보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2025년까지 83만 호를 공급하겠다. 자, 그중에서 50만 원 후보지를 지금 발굴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 하반기부터 공급 물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내년 같은 경우 공급 물량이 이렇게 더 높아지게 공급 물량이 나와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공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실질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갭 투자.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 이미 집값이 실질적으로 수요보다는 벌써 투자로 인한 투기 심리로 인해서 심리로 인해서 가격 올라가는 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오르는 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1.25%까지 올랐는데 올 하반기까지 약 1.75%까지는 100% 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까 보합 안정세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직 1.25%면은 코로나 시작 전에 아직도 금리 낮았던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1.5%가 굉장히 한 5년 가까이 1.5% 수준에서 유지해 왔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 심리 그동안에 그 사이에도 1.5%에서도 부동산은 오르고 있었고 사람들 투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올해 1.75%를 넘어서 2%로 넘어갈 거냐. 그다음에 실제 2% 이상으로 올라갈 거냐.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2% 이상 올라가고 올 하반기에서
2% 이상 올라갔는데 입주 물량이 잔뜩 쏟아진다. 아마 그때쯤 가야지 부동산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 상반기 동안은 아직까지는 부동산 하락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 나올 돈도 많고, 그래서 올 하반기 한 10월, 11월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것을 찾아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청약 시작하는 거, 막 이제 올라가는 부분, 이미 올라가 있는 것 찾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어가지고 주변 시세보다도 싼 거, 그런 거 들어가셔서 찾아보셔라. 그게 그래도 3류 정도는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손해 안 보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류나 2류, 그 3류 이하로는 절대, 3류 이하로는 절대 보지 마시고, 3류 이하는 아까 벌써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떠나기 싫다고 서울 수도권에서만 막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 찾으셔야 하는 게 그게 3류고, 그냥 서울 수도권에서만 그냥 찾는 건 4류고, 마지막으로 5류는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린벨트라든지 저기 산골 마을이든지 어디 막 개발 절대 안 될 곳 같은 게 막 휴전선 같은데 막 그런데 사시는 게 5류인데,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꼭 올해 이런 것들 뉴스 기사들 현재 분석 꼼꼼히 하셔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올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시장, 이런 거 이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휩쓸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금 유동성, 인구가 증가하는 곳, 나라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꼭 주목을 하셔라. 오늘 그렇게 결론 지으면서 꼭 부동산 이거 투자하실 때 꼭 상담,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현재를 꼭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